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6월 18일자 의정부시 보도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. 여러 정책 소식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얘기도 있고 뭔가 도시 전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보면서요. 의정부시가 말하는 그 촘촘하고 따뜻한 도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이게 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흥미로운 게요. 단순히 정책 따로, 시민 활동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개별 사업들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연결 지점에서 의정부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. 이건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7월부터 시작한다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데요. 갑자기 좀 아프거나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뭐 생활 지원이나 동행, 주거, 식사 이런 걸 지원한다니까요. 기존 복지에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, 그런 빈틈을 좀 메워보려는 노력 같아 보여요. 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간 최대 150만 원이나 아니면 60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요, 이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좀 체감이 될까요? 물론 모든 위기를 이걸로 다 해결한다 이건 아니겠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의 국가복지 시스템이 바로 대응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단기적이고 긴급한 돌봄 공백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메워주고 또 필요하다면 더 장기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보편적인 복지로 가려는 고민이 좀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도 좀 인상적인 정책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네네. 그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이나 뭐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이게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좀 생식 능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해주고요. 개인이 자기 삶의 계획에 맞춰서 임신이나 출산을 좀 더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공공이 이걸 뒷받침해준다는데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. 그 장영국 보건소장님 코멘트처럼 이제 개인의 성, 또 재생산 건강권 보장, 이게 공공 영역의 과제다. 이런 인식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거겠죠? 그렇군요. 이런 좀 새로운 시도들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지원들.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한 320명 정도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공방 프로그램 같은 거요. 뭐 가죽이나 한지공예, 모루 인형 만들기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네요. 근데 정책적인 움직임 말고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활기도 좀 느껴지는데요.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제품 알리는 의좋은 마켓 있잖아요. 작년보다 매출이 무려 45%나 늘어서 9천만 원을 기록했다고요? 와,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환경보호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같이 좀 실현하려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이 마켓이 성공적이었던 건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판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랑 같이 버스킹 공연도 하고 또 헌옷 수거 캠페인이나 분리수거 체험 같은 환경활동까지 다 이렇게 결합된 일종의 융합형 행사였다는 점이 중요해요. 이게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직접 기획했다는 그 녹양동의 녹양평 문화축제 이것도 재밌더라고요. 뭐 태권도 시범도 하고 라인 댄스 공연에 역사 퀴즈 부스까지 진짜 주민들이 주인공인 축제였네요. 근데 거기서 열린 나눔 장터 수익금은 또 연말에 이웃돕기 선금으로 기부된다고 하니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참 좋은데요. 네, 바로 그런 점들이죠. 의좋은 마켓에서 본 사회적 경제 가치라던가 녹영평 축제에서 보이는 나눔 같은 거.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뭔가 공동체적인 가치를 담아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따뜻함은 뭐랄까 동네 골목골목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았어요. 여름철에 비 많이 올까 봐 의정부 일동 일사천리 봉사단이나 신곡 일동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빗물바지 청소하고요. 또 의정부 이동에서는 그 한 스푼 더 나눔 캠페인 이걸로 혹시 어려운데 도움 못 받는 분들 없나?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시의 여러 정책들이랑 같이 맞물리는 거죠.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고요. 특히 그 가능동 새마을 분여회에서 홀몸 어르신들께 직접 담근 오이피클 35통을 전달했다. 이런 소식은요, 참 제도적인 지원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
그런 이웃 간의 정서적인 유대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김동근 시장도 여러 행사에서 계속 어르신들께 새로운 활력을 드린다,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, 촘촘한 돌보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들로 이런 활동들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. 물론 시에서 나온 공식 자료니까 좀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삶이나 공동체, 연대 이런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방향성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개별 정책이나 행사가 성공했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서요.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?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정책을 만드는 쪽이랑 시민들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갈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오늘 의정부시 소식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. 확실히 그 정책적인 노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, 그리고 또 이웃 간의 따뜻한 나눔,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단순히 지원을 늘린다,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촘촘하게 엮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. 네. 결국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랑 현장의 시민들이 얼마나 좀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협력하느냐, 이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또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혹시 무엇일지 말이죠.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